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하나, 두 개를 보고 오늘 세 번째 것을 볼 건데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어드밴스드 게스트랙에 관련된 것입니다. 세컨드 라인 세라피아에 관련된 것이고, 앱스트랙을 클릭해 보면 이제 백그라운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보니까 아파티니 컴바인드 with 케모세라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케모세라피라는 것은 뭐냐면은 얘도 케모세라피겠죠? 바로 항암 화학 요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투여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두 가지 이상의 요거를 함께 투여함으로써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두 개 이상 들어간다면은 이제 병용 요법이라고 말을 하죠. 일반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세포가 자라는 주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뭐 성장이나 증식을 멈추게 하여서 요거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영향을 받는데요. 둘 중에 누가 더 잘 버티느냐 차이죠. 얘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죽게 되고요. 우리 정상 세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일시적으로 숨어 지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것은 완치를 위한 치료입니다. 이것은 이제 진짜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조절을 위한 치료인데요. 뭐 고혈압, 당뇨병처럼 망상 질환으로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증상 완화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금 완화를 하는 정도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세컨드 라인 세라피로 이제 케모세라피랑 이제 컴바인드 된 아파티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백그라운드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after the failure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제 first line treatment라는 것은 1차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실패를 하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리밋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existing single chemotherapy drugs는 이런 이제 베네핏이 이제 리미트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다를 게 없는데 아파티닙을 한번 해보자라는 게 또 백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se patients are faced with difficult second line drug selecti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2차 치료제를 이제 선택하기 힘들다. 이 advanced gastric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파티닙이 이제 하나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또 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항상 백그라운드에는 이제 과거의 이제 스터디들을 봅니다. 베이직 리서치가 이제 confirmed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확인해주고 있냐? 아파티니 combined with chemotherapy가 could enhance the anti-요거 efficacy를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진행이 됐던 베이직 리서치를 살펴보니까 이 안티 이제 작용을 좀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D 스터디는 이제 efficacy랑 safety를 이제 한번 평가를 해본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메서드에 보면은 이제 from August 31, 이제 2016년, 그 다음에 202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 제목에 prospective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 뜻을 먼저 알아야 될 텐데, 여기 보면은 앞에 것들은 이제 phase 1 study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 prospective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프로스펙티브, 리트로스펙티브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전향적 연구, 후향적 연구를 하는데요. 그 전에 더 이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대조군 연구가 있고요. 코호트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프로스펙티브는 코호트 연구 중에 하나라는 것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환자 대조군 연구는 이 서브젝트를 질병 유무로 분류를 하는 거고, 코호트 연구는 노출 여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은 엄밀하게 생각하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이 잘 되면은 이 질병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질병은 이미 발생한 사람, 발생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있는 거죠. 과거에 노출되는지 아닌지 여부가 아니라 지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고, 이거는 지금 노출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앞으로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이제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좀 엄밀한 차이가 있는데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대조군 연구라는 것은 이제 질병이 지금 이제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배경인자나 위험 요인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노출된 정도를 이제 비교하는 연구 설계가 환자 대조군 연구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는 볼 게 아니고 코호트 연구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요. 코호트 연구는 이제 노출 여부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의심되는 집단이 있으면은 그것을 분류를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질병 발생 빈도를 추적 조사하는 게 코호트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 요인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좀 의심되고 있는 것들에 노출이 많이 된 사람이 이제 질병의 발생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이제 연관성이 규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좀 의심하겠지만은 이거는 영향이 없었나 보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구고,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이 환자 대조군은 지금 질병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구별한 다음에 과거에 어떻게 노출이 되었는지를 살펴본다면은 코호트 연구는 아직은 발생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노출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을 구분해 놓은 다음에
노출된 사람이 더 많이 걸리나, 질병에 걸리나 안 걸리나 확인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분하고, 이 코호트 연구가 바로 이제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랑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향적, 후향적이라는 건데, 이제 큰 차이점은 뭐냐? 이제 프로스펙티브 같은 경우에는 연구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팔로우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출된 집단,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이제 딱 결정하고서 이제 시간의 감에 따라서 이제 자료를 모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는 이미 과거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스터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미 만들어진 과거를 살펴봐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대신에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끝나겠죠. 왜냐면은 이미 과거에 있는 자료를 그냥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후향적 연구를 한다면은 이제 현재로부터 이제 과거 거를 보는 거잖아요. 위에 보면은 환자 대조군도 현재로부터 과거를 보는 거잖아요. 차이점이 뭐였냐? 이제 처음에 봤듯이 질병 유무, 노출 여부에 따라서 한다고 했잖아요. 환자 대조군은 지금 이제 질병 발생한 사람, 아닌 사람을 구분한 다음에 과거에 어떤 인자가 있었나, 위험 요인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노출된 정도를 보는 것이고, 이제 코호트 연구의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는 지금 질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노출됐는지 아닌지를 가지고서 팔로우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환자 대조군은 질병 유무로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코호트 연구는 노출 여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전향적이나 후향적 연구의 차이점은 뭐냐면 전향적은 현재부터 이제 팔로우업을 시작하는 거고 후향적 연구는 과거부터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건데 이미 과거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설명이 잘 됐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이제 프로스펙티브라는 것은 코호트 연구 중에서 전향적, 후향적이 있는데 전향적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터디를 이제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팔로우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메서드에 이제 어거스트 이제 3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016년. 그러니까 요거 전에 이제 스터디를 하겠다고 결정하고서 이제 팔로우업을 한 거죠. 2020년 이제 2월 17일까지 팔로우업을 한 결과를 이제 이렇게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2 patients were screened and 28 patients were enrolled 되어 있는데 이 환자들 대상으로 팔로우업을 해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보면은 이제 아파티닉 combined with chemotherapy가 이제 보여줬다. 특정한 이제 efficacy랑 이제 tolerable은 이제 우리가 좀 견딜 수 있을 그런 toxicity가 독성을 이제 보여줬다. 2차 치료제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는 일반적인 우리가 임상시험이랑은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엄밀한 거냐? 바로 임상시험이 더 엄밀한 거죠. 하지만 이제 프로스펙티브 스터디 데이터들이 이제 모이면은 이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임상시험, 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또 근거로 마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스펙티브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미디엄 팔로우업 타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임상시험에서 나오지 않는 단어들인데 그 차이점을 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